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름을 마신다고요? 그런데 이걸로 건강검진 수치가 싹 바뀐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름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름 말입니다. 보통 기름이라고 하면 살찌고 콜레스테롤 올리고 혈관 막히게 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부터 떠오르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름진 음식은 몸에 해롭다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특별한 기름 하나로 20년 넘게 건강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이분이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나와서 본인의 아침 루틴을 공개했는데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마시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 말로는 장롱 맛이 난다면서도요. 그런데도 2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챙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박진영 씨의 나이를 아시나요? 1971년생이니까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20대 못지않은 에너지와 체력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무대 위에서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 그 비결이 바로 이 아침 루틴에 있었던 겁니다. 배우 한가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먹는다고 밝혔죠. 40대인데도 20대 같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연예인들의 별난 취향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피부는 물론이고 속이 편안해지고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가인 씨는 특히 피부가 맑아지고 속이 부드럽게 정리되는 걸 느낀다고 했죠. 박진영 씨는 20년 전과 지금의 건강검진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왜? 뭔 효과가 있다고 그런 걸 먹지? 진짜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건가요? 그냥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근거가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70대 고혈압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죠.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나들었습니다.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오셨죠. 어느 날 이분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 추가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정말 의아해 하셨죠. 아니, 박사님, 기름을 먹으라고요? 그것도 외국 기름을? 나는 평생 참기름, 들기름만 먹고 살았는데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비결이에요. 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결국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전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점심 때는 나물이나 샐러드에 한 번 더 뿌려서 드시는 방식으로요. 처음 일주일은 아이고 이 맛없는 걸 왜 먹나 하시면서도 꾸준히 드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안 무거워요. 2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35 아래로 안정됐고 중성지방 수치도 30이나 내려갔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박사님,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나요? 10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되던 게 하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이분은 지금도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드시고 계시고 최근엔 혈압약도 1가지 줄이셨습니다. 75세인데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두 번째 사례는 64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의 고민은 좀 달랐습니다. 평소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아침에 차잠도 제대로 못 드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어요. 아침마다 손가락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었는데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계속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죠.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체념하신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세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분께도 똑같이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고 점심엔 생야채나 구운 채소에 뿌려서 드시라고요. 그리고 저녁엔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라고 했죠.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해요. 한 달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손이 요즘 안 붓고 잘 움직여요. 아침에 차도 잘 들 수 있고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시면서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CRP 수치가 40%나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톤도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훨씬 생기 있어 보이셨어요. 선생님,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하고 아쉬워하셨죠. 세 번째 사례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던 68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셨어요. 배가 나와서 바지 단추 채우는 것도 힘들고 무릎에 무리가 와서 걷기도 불편하다고 하셨죠. 키 155cm에 체중이 72kg이셨는데 특히 허리둘레가 90cm가 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반 공기만 먹고 간식도 안 먹는데 하고 답답해 하셨어요. 식사일지를 보니 정말 적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질이었습니다. 지방은 거의 안 드시고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딱 세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흰 쌀밥은 현미밥으로 바꾸되 양은 살짝만 줄이고, 둘째, 채소를 지금보다 2배 더 드시고, 셋째, 하루에 2번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자고요. 아니, 선생님, 기름을 먹으면 더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하고 놀라셨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좋은 기름은 오히려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돼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지방 연소도 도와주거든요. 아침엔 고구마나 삶은 계란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엔 나물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 식사 때는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넣은 샐러드를 꼭 드시라고 강조했죠. 2주 후, 선생님, 신기해요. 배가 덜 고파요. 예전엔 저녁 먹고도 자기 전에 뭔가 먹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달 후 체중이 1.5kg 줄었습니다. 어머, 별로 안 줄었네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허리둘레가 3cm나 줄었다는 거예요. 한 달 반 후 총 체중은 3kg 줄었고 허리둘레는 5cm가 줄었습니다. 게다가 예전보다 속도 편하고 혈압도 함께 안정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본인도 먹는 걸 줄인 건 아닌데도 체중이 빠지니 신기하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무릎이 덜 아파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먼저 올레산이라는 성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 우리 혈관 안에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청소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도를 뚫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도 덜 피곤해지는 거죠.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 장기입니다. 1분에 70번, 1시간에 4,200번, 하루에 10만 800번.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예요. 그만큼 노화가 빠르고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이걸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루 한 숟가락의 기름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물질이에요.
철이 녹슬듯이 우리 몸도 활성산소 때문에 녹슬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노화의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에 시달립니다. 이걸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속에서는 계속 작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이 아니지만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따뜻한 물에 레몬즙과 함께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넣어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염증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어떻게요?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이 소장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밥이나 빵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지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음식은 속이 천천히 비워져서 간식 생각이 덜 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몸 안의 지방이 더 잘 타도록 도와줍니다. 스페인에서 7,447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피아리디아 예미디 연구라고 하는데 매일 올리브 오일을 50ml 약 4스푼 이상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지방률이 평균 4.5% 낮고 허리둘레도 더 얇았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엔 마른 체형이었는데 공복 혈당이 늘 118에서 1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당뇨 전 단계죠. 당뇨약은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식단 조절도 잘 안 되고 운동도 꾸준히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식사일지를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은 주로 토스트나 시리얼, 점심은 국수나 짜장면, 저녁은 흰쌀밥. 거의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식단이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10분 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고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먼저 드시되 올리브 오일을 꼭 뿌려서 드시라고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샐러드엔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름을 먹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선생님, 식사 후에 졸음이 덜 와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한 달 후 자가 혈당 측정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공복 혈당이 11만 115 정도로 안정되고 있었어요. 2달 후 병원에서 검사한 공복 혈당은 112, 당화 혈색소도 5.9%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정말 큰 성과였죠.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도와주고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요. 음식을 먹은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2형 당뇨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식후 이 시간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살이 쉽게 찌고 결국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올리브 오일 하나만 잘 활용해도 이 위험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중해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이 와인도 마시고 치즈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도 먹는데 왜 심장병이나 암 발생률이 낮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 비밀이 바로 매일 먹는 올리브 오일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평균 수명도 길고 암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60ml, 즉
45스푼씩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합니다. 빵에 찍어 먹고 샐러드에 뿌리고 생선 구울 때도 쓰고 기름이라기보다 거의 건강 보조제처럼 먹는 셈이죠. 2022년 유럽 아미에방학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28개국 52만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2030% 낮았고 유방암은 15%, 위암은 25%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스쿠알렌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은 세포 속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DNA가 손상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스쿠알렌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발암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식습관 개선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매일 챙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술 후 5년째인데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졌다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어요. 정기 검사에서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속 염증이 오래되면 정상세포가 망가지고 그게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올리브 오일은 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즉, 암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3세 여성분이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고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경미한 압박골절이 있었어요. 평소에 뼈가 약한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 무리한 줄만 알았지. 아셨죠?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넘어지거나 무거운 걸 드는 순간 똑 하고 골절이 생기는 무서운 질환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우로페인, 폴리페놀, 비타민 K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골세포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중년 여성들이 섭취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밀도가 평균 4.5%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건 고관절 골절 위험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죠.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어르신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엔 칼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흡수와 유지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매일 밥상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 추가해 보세요. 그 어르신은 아침엔 두부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고 점심엔 멸치볶음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고 저녁엔 시금치나물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드셨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T- 스코어가 -2.8에서 -2.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좋아졌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결과죠.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도 놀랍게 개선됩니다. 솔직히 60대 이후에는 이제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하시면서도 거울 보실 때마다 에휴 늙었네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얼굴이 자주 건조하고 화장품도 여러 개 쓰시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오후가 되면 더 건조해져요. 주름도 깊어지는 것 같고. 아셨죠? 올리브 오일을 아침마다 한 스푼씩 드시고 2달쯤 지나자 피부가 덜 당기고 화장이 덜 뜬다고 하셨어요. 뭔가 속이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피부가 촉촉해진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촉촉해지는 느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 폴리페놀, 스쿠알렌은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고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4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주름의 깊이가 얕고
피부 수분 함량이 15%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윤기가 사라지죠. 특히 남성분들은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요.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9구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모낭에 영향을 주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줄여줍니다. 58세 남성분이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고 걱정하시길래 올리브 오일 섭취와 함께 두피 마사지를 권해드렸어요. 머리를 감은 뒤 올리브 오일을 두피에 소량 바르고 5분 정도 마사지한 후 헹궈내는 방법이죠. 3개월 후 머리 빠지는 게 확실히 줄었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보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께 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으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사라져요. 둘째, 하루 섭취량은 12스푼 1530ml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고 처음엔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셋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올리브 오일이 흡수가 잘 되고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고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면 좋아요. 그냥 먹기엔 느끼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마시는 것도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실 때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침엔 토스트에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점심엔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서 저녁엔 구운 채소나 생선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밤에 배고프지 않아서 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예전엔 밤마다 과자나 떡을 찾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당긴다며 살이 빠진 것도 좋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게 더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구입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에 12스푼이면 한 병으로 한두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값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 중 가장 약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보약보다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해낼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약처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음식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습관, 그게 전부예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어떠세요? 의외로 간단해서 더 효과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내 몸이 오늘의 선택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바로 실천으로 이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